안녕하세요, 포리포리쿠키입니다. 오늘은 다이콩을 이용해서 프로후키 다이콩이라는 걸 만들어 보겠는데요. 다이콩이라는 거는 무고요.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짐과 동시에 무가 참 맛있죠. 조금씩 달달해지고 하는데 이 무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고요. 참고로 음향사고가 났습니다. 재료를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무가 있고요. 그리고 미소, 설탕, 청주, 미림입니다. 계란, 노른자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미소는 시로미소라고 해서 백미소를 사용하는데 집에 조금밖에 없어서 그냥 일반 미소도 조금 섞었어요. 먼저 무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가 길쭉길쭉한 게 아주 맛있어 보이네요. 보통 한 4cm 정도, 마디 2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 껍질을 까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껍질이 약간 틀린데요. 요 부분까지가 껍질입니다. 사실은 kop질을 어느 정도 까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그 결이 틀려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요 부분까지 걷어내야지 조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칼로 조금 아까워도 걸쭉걸쭉하게 벗겨주시면 또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해줍니다. 간단하죠? 네, 껍질이 꽤 굵은데 나중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무나물이나 이런 걸로요. 네, 혹시 캠프나 이런 데 가고 칼을 안 가져왔어 이런 경우 그 물을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쑤시개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껍질을 그어서 그 깊이만큼 갈라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쑤시개로 한 번, 2번 정도 더 해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엄지손가락을 넣고 손톱으로 쓱쓱 밉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 높이만큼만 벗겨집니다. 이런 식으로 껍질만 살짝 제거가 돼요. 신기하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쓱쓱쓱쓱쓱쓱 경계선을 한번 끊어준 후에 껍질을 손톱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렇게 쓱 밀기만 하면 돼요. 힘을 줄 필요도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쓱쓱 밀면서 하면 간단하게. 근데 한국문은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일본문은 되는데 한국어가 안 되면 참 또 골치 아픈데. 아무튼 이거를 가생이를 이쁘게 돌려서 뭉개지는 걸 좀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일본 말로는 멘토리라고 하는데요. 그 면을 제거한다 그래서 멘토리라고 합니다. 이거 할 때는 칼을 움직인다기보다 왼쪽 손을 돌려서 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요. 예전 그 오뎅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필러를 사용하시면 감자칼이죠. 감자칼을 이용해서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게 훨씬 간단하고요. 저는 요즘에 일부러 부엌칼 스킬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다음에는 이렇게 칼집을 내서 윗면과 아랫면을 특별할 수 있는 것과 맛이 스며들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칼집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한쪽만만 넣습니다. 저는 그래야지 혹시 뒤집었을 경우 알 수가 있겠죠. 칼집이 있는 부분을 위로 했을 때 나중에 칼집이 아닌 부분을 위로 해서 뒤집었다 이렇게 알 수 있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요. 물을 냄비에 넣어주겠습니다. 무가 하얀 게 맛있겠네요. 여기에 이제 잠길 수 있을 정도 물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물을 붓고요. 조금 긴 시간 삶기 때문에 넉넉하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물을 이 상태에서 삶아서 완성까지 하면 무에서 약간 쓴맛이 나거나 무 특유의 그 잡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시타요데라고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시타요데라는 게 뭐냐면 한번 미리 삶기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본에서는 보통 그래서 시타요데를 할 때 이렇게 쌀 혹은 쌀 껍질인 그 누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누카라고 하는 거는 그 잡내를 제거하는 건 괜찮지만 오히려 그 누카 향이 무에 배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비교적 향이 강하지 않은 쌀을 넣는 걸 추천합니다. 또 혹은 그 쌀 씻은 물을 보관해 두셨다가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아끼면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단순하게 삶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감칠맛을 추가해 주기 위해서昆布다시마를 한 2장 정도 넣었습니다.
불을 켜주시고요. 이제는 오토시 부타라는 거를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시라는 거는 떨어뜨렸다, 떨어진 뭐 이런 뜻이고, 부타라는 거는 후타, 뚜껑입니다. 오토시 후타, 후타인데 이제 발음이 어려우니까 오토시 부타가 되는데요. 재료 안으로 떨어뜨린 뚜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적은 재료하고 밀착시켜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익고 또 맛을 잘 스며들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네, 집에 있는 이런 종이 호일이나 알루미늄 호일 이런 게 있으시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종이 호일 같은 경우는 반지름의 길이만큼 여러 번 접은 후에 앞에 꼭다리하고 뒷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덮어주시면 돼요. 지금까지 녹음이 안 된 걸 이제 알았네요. 이 전 단계는 나레이션으로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끓이고 있는 그 사이에 아까 준비한 이 양념을 해볼게요. 일단 미소 100g, 그리고 정종 한 큰술 반 정도, 미림도 동일하게 한 큰술 반 넣어주겠습니다. 설탕을 오늘 15g을 준비했는데요. 유즈 미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말 그대로 유자가 들어간 미소입니다. 유자 향이 나니까 조금 후르티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상태인데요. 설탕을 넣을까 유자청을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일반적인 설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15g입니다. 잘 섞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른자만 이렇게 넣어줄게요. 아무래도 넣으면 이렇게 부드러워지겠죠? 뭐 굳이 익히지 않아도 되는데 익히면 식중독의 위험도 조금 덜하고 보존도 오래되니까 익히는 편이 용이하다고 봅니다. 막 끓이는 게 아니라 열을 가해준다 라는 느낌으로. 또 너무 강하면 계란이 익어서 약간 덩어리가 질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약한 불로 천천히 해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술하고 미림의 그 수분도 있으니까 수분을 날림으로써 조금 더 맛이 응축이 되잖아요. 간단한 작업입니다. 타지 않게요. 설탕하고 미림 이런 부분이 또 카라멜라이징이 돼가지고 좀 타기 쉽거든요. 부지런히 저어줍니다. 그리고 혹시 탈 것 같다 그러면 뭐 고민하지 마시고 물을 넣어주세요. 태워서 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네, 이렇게 좀 끈적하죠? 이런 느낌이면 됩니다. 된 것 같습니다. 식혀주시고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됐습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확인을 해볼게요. 한 번 더 끓여야 되니까 이 종이는 버리지 마시고 놔두셨다가 물을 건져서 넣어줄게요. 약간 투명해졌죠? 이렇게. 원래 1시간 정도 하려고 하다가 출근해야 되고 해서 일단은 한 40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씻어서요. 물을 다른 냄비에 1리터 정도 준비를 할게요. 오늘도 그 갓소 육수를 뽑는데 그냥 간편하게 혼다시를 이용하겠습니다. 번거롭고 하니까 300cc에 3분의 2 작은 술 정도거든요. 1리터 넣었으니까 하나, 둘, 셋,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나요? 잘 저어주겠습니다. 저도 원래 이걸 사용 안 하는데 준비하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저도 구입을 해서 요즘에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편하더라고요. 여기에 물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간은 아주 간편하게 간장 한 반 큰술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뭐 맛이라는 게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은은하면 되거든요. 불에 옮겨줄게요. 켜주시고요. 아까 쓰고 남은 종이를 다시 한번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끓기 시작하면 중간불보다 조금 약하게 약불에 가까운 중간불로 다시 한번 30분 정도 시간이 좀 걸리죠. 30분 정도 끓여주도록 할게요. 스프도 조금 넣고요. 기다리는 동안 조금 소스가 말라버려서 이 삶은 물을 좀 넣겠습니다. 그럼 좀 부드러워지겠죠. 이런 비닐팩을 하나 준비해서요. 묶은 다음에 끝층에만 자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자나 이런 거를 껍질을 넣는데 지금 유자가 없어요. 그래서 스다치라고 하는 좀 비슷한 녀석인데 맛이 조금 틀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레몬이나 이런 계열이기 때문에 한번 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1시간 이상 익혀졌기 때문에 엄청 부드럽죠. 근데 사실은 이 물을 한번 식힌 다음에 해주시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국물이 안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훨씬 더 그 갓소 풍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급하게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역시 오뎅인데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오뎅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뎅이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뭐 오뎅에 넣으면 그냥 오뎅 재료가 되니까 한번 따라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채널을 보니까 2,001명, 채널 등록자 수가 2,001명이에요. 조회수는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등록자 수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요즘 뭐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맨날 브이로그만 올리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요리하고 그런 여행 영상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요리 영상 왜 안 올라가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요리 영상도 가급적이면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을 찾아뵐 테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